2023년 8월 모두가 대구 부동산 시장을 외면할 때 40대 직장인 최정민 씨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대구의 심장부 동인동에 자리한 1986년 준공 669세대의 동인 로얄 맨션이었습니다. 그는 시청 바로 옆에 위치한 이 대형 평수 낡은 아파트가 결국 재개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단순한 아파트가 아닌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시장의 공포 대신 자신만의 분석을 믿었습니다. 결국 최정민 씨는 그해 8월 128타입 한 세대를 4억 9천만 원에 계약하며 꿈에 부풀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잡았다는 확신에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의 확신이 무너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30년으로 예정된 대구시청 이전이라는 명백한 악재는 후적지 개발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속에 표류했고 지역 전체의 투자 심리를 급격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최정민 씨의 아파트에서 충격적인 거래 소식이 들려옵니다. 불과 1년 반도 안 되어 2층 저층 매물이 3억 7천만 원에 팔려나가며 그의 자산 1억 2천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물론 층과 향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1년 반 만에 한 아파트에서 1억 원이 넘는 실거래가 하락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지역의 투자 심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얼어붙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한 개인의 섣부른 판단이 낳은 비극일까요? 아니면 시청 이전이라는 명확한 악재와 개발 계획 표류라는 구조적 리스크를 애써 외면한 채 불확실한 미래에 베팅했던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대구 부동산 시장은 긴 조정기를 거쳐 막 회복의 변곡점을 지났습니다. 최근 6개월간 평균 매매가가 7.8% 오르며 반등 신호를 보냈지만 중구는 3.8% 상승에 그치며 기존 아파트 시장은 아직 더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분양권 거래량은 무려 53%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기존 구축 아파트의 불확실성은 관망하면서도 재개발을 통해 탄생할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은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즉, 현재의 침체와 미래의 기대가 공존하는 기회의 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구 중구 부동산 시장은 지금 신축 주거 벨트의 부상과 구도심의 침체라는 두 개의 다른 시장이 공존하는 양극화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대규모 재개발의 성공이 인구 유입을 이끌며 가격 반등을 주도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시청 이전과 같은 핵심 기능 상실의 여파가 가격 조정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의 회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대신동 대신센트럴자이입니다. 이 단지가 시장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규모 도심 재개발을 통해 노후 주거지가 인기 주거타운으로 변모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단지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 준공된 1147세대 대단지인 이곳은 낙후된 구도심 이미지를 벗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실수요를 강력하게 끌어들였습니다. 그 결과 84타입이 2023년 4월 8층이 3억 원이라는 깊은 조정을 거친 후 불과 1년 8개월 만인 2024년 12월 26층이 5억 6천만 원에 거래되며 무려 86.7%가 넘는 경이적인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살기 좋은 신축 대단지라는 명확한 가치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동력임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대신 센트럴자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산자이 하늘채는 저점 대비 19.4%,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는 25.7%, 대구역 센트럴자이는 25.9% 등 신축 주거벨트를 형성하는 다른 단지들 역시 견고한 상승세를 보이며 이 현상이 특정 단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신축 중심의 구조적 변화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상승 흐름에서 철저히 소외된 곳도 있습니다. 시장의 우려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표 사례는 봉산동 봉산뜰한채입니다. 이 단지의 가격 흐름이 불안정한 이유는 시청 이전으로 인한 도심 공동화 우려와 신축 아파트와의 주거 환경 격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투자 매력도를 급격히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2006년에 준공되어 어중간한 연식에 머무른 이 단지는 본격적인 재건축을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고 최신 신축 단지와 상품성으로 경쟁하기에는 너무 낡은 낀 세대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75.6타입이 2025년 4월 18층이 3억 1250만 원의 최고가로 거래된 지 불과 2달 만에
5층 매물이 2억 2천만 원에 팔려나가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는 미래 가치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없는 구축 아파트가 시장의 외면을 받으며 가격 방어에 실패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남산동 고성왕실타운이 최고가 대비 25.3%, 남산동 송림맨션은 39.3% 하락하는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핵심 기능 상실과 상품성 노후화라는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구 시장은 명확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개발을 통해 주거 가치를 혁신한 신축 주거 벨트는 인구 유입과 함께 상승 동력을 만들어내는 반면 뚜렷한 개발 계획 없이 노후화가 진행되는 구도심 지역은 구조적 리스크에 갇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중구 안에서도 신축과 구축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 개발 계획이라는 청사진을 각기 다르게 해석하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격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중구의 미래 가치를 결정할 핵심 개발 계획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구는 현재 시청 이전이라는 거대한 리스크와 새로운 기회들이 공존하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청사진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중구 부동산의 미래를 정확히 읽어내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성장 동력은 중구의 지도를 바꾸고 있는 대규모 도심 재개발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남산동, 대신동 등 노후 주거지를 현대적인 대단지 아파트촌으로 탈바꿈시켜 살기 좋은 도심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계획의 가장 강력한 파급력은 이미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중구는 2년 연속 전국 기초지자체 중 인구 순유입률 1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는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얼마나 강력한 인구 유입 동력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두 번째 핵심 동력은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청 이전이라는 악재에 대응하는 중구의 핵심 방어 전략입니다. 행정 기능 상실로 인한 도심 공동화 위기에 대응하여 동성로의 상권 문화 관광 기능을 되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버스킹 광장, 노천 카페 거리 등을 조성하는 종합계획을 추진합니다.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시청 이전으로 발생할 경제적 공백을 메우는 필수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대구 중구는 시청 이전이라는 명백한 리스크에 맞서 대규모 재개발을 통한 정조 환경의 혁신과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한 도심 기능의 재창조라는 두 개의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청사진을 이해하는 것은 현재의 시장 침체 너머에 있는 중구 부동산의 잠재적 가치를 읽어내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계획들이 당장의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오프닝에 최정민 씨가 재건축이라는 장기 계획에 베팅했다가 실패한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불확실성이 클 때 투자자들은 비교적 소액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갭 투자로 눈을 돌리곤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구에서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갭 투자처의 기회와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이번 분석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투자금으로 접근 가능한 대표 사례인 남산동 남산역 화성파크 드림을 중심으로 갭 투자의 양면성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단지가 갭 투자처로 매력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신축 주거벨트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역세권 준신축, 2018년 준공 아파트라는 안정적인 입지 때문입니다. 이러한 입지적 장점 덕분에 전세 수요가 탄탄하게 유지되고 그 결과 약 67%라는 높은 전세가율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약 1억 2천만 원이라는 비교적 소액의 실투자금으로 중구의 핵심 성장축에 편승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투자자는 적은 자본으로 향후 신축 주거 벨트의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의 이면에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이 리스크의 핵심 원인은 바로 대구시 전체를 짓누르는 공급 과잉 문제입니다. 만약 이 공급 물량 부담이 전세 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쳐 이 지역의 전세 시세가 현재보다 15%만 하락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약 2,400만 원 부족해지는 유동성 위기에 즉시 직면하게 됩니다. 소액 투자의 기회가 순식간에 현금 상환 압박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삼덕동이가 빌리브 프리미어는 실투자금 약 2억 5천만 원,
대봉동 더샵리비테르 1차는 약 1억 5천만 원 등 다른 단지들도 유사한 기회와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핵심은 어떤 단지를 선택하든 갭 투자는 전세가 안정이라는 전제 조건이 무너질 경우 매우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갭 투자는 상승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제공하지만 대구 중구처럼 공급 리스크가 잠재된 시장에서는 전세가 하락 시 투자금 전체를 잃을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숫자 이면에는 전세가 하락 시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불확실한 대구 중구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원칙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종합하여 투자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최종 전략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급 사이클의 변곡점을 선점해야 합니다.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대구는 2024년까지 기록적인 공급 과잉을 겪었지만 2025년부터 입주 물량은 급격히 감소합니다. 공급 압력 완화는 장기적 회복의 가장 확실한 기반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공포가 극대화된 지금 공급 감소 사이클 초입에서 준공 후 미분양 리스크를 피해 급매물이나 할인 분양처럼 안전 마진이 확보된 신축 주거 벨트 내의 우량 자산을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계획이 아닌 현실에 투자해야 합니다. 시청 후적지 개발이나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같은 장밋빛 청사진의 불확실성은 매우 높습니다. 과거 거대 개발 계획들이 수많은 변수를 거쳤다는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 계획 발표에 투자하기보다 동성로 공실률이 실제로 하락하거나 후적지 개발 계획이 자금 조달 방안과 함께 확정되는 것을 확인한 후 투자 결정을 내려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셋째, 하위 시장의 리스크를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대구 중구는 하나의 시장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원한다면 인구 유입이 증명된 신축 주거 벨트를, 상권 회복에 베팅한다면 도심 상업 문화 시장을, 명확한 악재를 감수하고 초장기 투자를 노린다면 행정 공백 우려 시장을 주시해야 합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리스크 감내 수준에 맞는 시장을 명확히 선택하는 것이 실패 확률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용은 선별적으로, 상업용은 극도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공급 감소라는 회복의 실마리가 보이지만 상업용은 온라인 소비 전환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역시 이 거대한 흐름을 바꾸기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의 무게 중심은 실제 인구 유입 데이터로 가치가 증명된 신축 주거 벨트 내의 경쟁력 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두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결국 영상 시작에서 보았던 최정민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청 이전이라는 명백한 악재보다 재건축이라는 불확실한 기대감에 베팅했고 공급 과잉이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하위 시장의 리스크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공급 사이클의 변곡점을 읽지 못하고 계획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하위 시장의 리스크를 제대로 분리하지 못한 채 구조적 쇠퇴가 우려되는 시장에 섣불리 진입했을 때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부동산 신호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